8, 90년대 명작 영화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맥라이언의 식당으로 가줌 씬으로 전설이 된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리고 리즈 시절 톰 크루즈 주연의 A Few Good Men, 스티븐 킹 소설 원작 영화 중 최고로 꼽히는 미저리 등 이 모든 명작 영화들이 단 한 명의 거장 감독 롬 라이너의 작품이었죠. 그런데 지난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14일 롬 라이너는 그의 저택 안에서 누군가에게 피습을 당한 흔적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그의 곁엔 아내 역시도 사망한 채 발견됐죠.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마자 미국 전역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사건의 시작은 이로부터 딱 하루 전, 롬 라이너는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의 연말 파티에 가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흥겨운 분위기도 잠시, 롬 라이너의 아들이 예상치 못한 기행을 시작했죠. 파티장 곳곳에 유명인들을 찾아가서는 밑도 끝도 없는 시비를 걸어대기 시작했는데, 보다 못한 한 배우가 사적인 대화에는 끼어들지 말아달라고 경고하자 롬 라이너의 아들이 그저 아무 말 없이 그 배우를 잡아먹을 듯 째려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 한 명의 기행으로 인해 파티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롬 라이너가 나서서 아들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선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벌어졌는데, 보다 못한 파티 참석자들이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코난 오브라이언이 내 파티에서 경찰을 불렀다간 기사가 날 거다라며 저지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롬 라이너의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롬 라이너 부부는 파티장의 모두에게 거듭 사과를 한 뒤 아들을 따라 황급히 파티장을 나섰죠. 이때 그는 주변의 지인에게 난 아들이 너무 무서워, 날 해칠지도 몰라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롬 라이너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다음 날인 일요일, 롬 라이너의 집에 예약이 되어 있던 마사지사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를 눌러봐도 인기척이 없었고, 결국 마사지사는 근처에 살던 롬 라이너의 딸 로미에게 연락을 취했죠. 불길한 예감을 안고 달려온 로미는 열쇠로 문을 열었고, 이때 그녀가 마주한 건 난도질이 된 아버지의 처참한 시신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제정신이 아니게 된 로미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아버지만 본 채로 기겁을 하며 나왔던 터라 그 뒤쪽엔 어머니의 시신도 있었다는 것조차 이때 알지 못했죠. 로미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 아닌 아버지의 단짝 친구이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주연 배우 빌리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빌리 역시도 혼비백산하여 현장으로 달려왔는데, 오랜 친구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며칠 후 부검을 통해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인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 즉 칼에 의한 것이었고, 상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게다가 부부들의 사망 시각이 단 1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범행은 상당히 급박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아들인 닉을 지목했습니다. 전날 밤 파티에서의 사건이 있었던 데다가 돌연 이 시점에 실종됐으니 당연히 의심됐죠. 추적 결과 닉은 당일 새벽 4시경 현장에서 약 8km 떨어진 한 호텔에 체크인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에 호텔을 찾아가 직원에게 행방을 물었는데, 직원은 그가 아침 일찍 떠나버렸다며 체크인 당시 약에 취한 듯 몹시 불안해 보였고, 옷차림은 의외로 멀쩡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호텔방을 청소하러 들어가자 샤워실과 침대 시트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말했죠. 아마도 닉은 범행 직후 겉옷을 걸쳐 입어 대강 흔적을 가리고는 호텔방에 들어와 대대적으로 범행의 흔적을 씻어낸 듯합니다. 그렇게 호텔에서 핏자국과 증거를 없앤 닉은 같은 날 밤 9시경 근처의 한 주유소 CCTV에서 다시 포착됐죠. 하면서 그는 태연하게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음료수를 사 마시는데, 호텔방을 피범벅으로 만든 직후라고는 믿기 힘든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게 포위당했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그저 순순히 두 손을 내밀어 체포에 응했죠. 그렇다면 과연 닉은 어째서 부모를 잔인하게 제 손으로 죽인 것일까요?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은 꽤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일단 닉은 14살 때부터 불법 약물에 손을 대던 아이였습니다. 닉은 자신이 약을 시작한 이유를 유명한 아빠와 할아버지 때문에 내 정체성이 없다고 느꼈고, 약에 찌든 반항아적인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내 정체성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죠. 참고로 닉의 할아버지 역시 영화 감독으로서 에미상만 9번을 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둘 다 유명인이다 보니 그에 따른 기대감, 주변의 시선 등이 스트레스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이른 나이에 약에 손을 대버리는 바람에 10대 때만 약물재활센터에 18번을 드나들 정도였죠. 한 번은 약에 취한 채로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어느샌가 폭력성마저 생겨 램프, 책상 등 집안 가구를 모조리 부숴버리며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태를 가장 악화시켰던 것, 닉이 전문가의 치료를 완강히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닉은 약을 끊고 사느니 차라리 노숙자가 되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하며 약을 끊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에 걸친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20대의 닉은 조현병 판정까지 받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도 나름의 방법들을 시도해봤습니다. 한 번은 약을 끊지 않으려면 집에서 나가라며 모질게 쫓아내기도 했건만 며칠 후 길거리에서 오히려 더 약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들을 발견하자 이럴 바엔 차라리 데리고 있는 게 낫겠다며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자신의 장기를 살려 영화 제작으로서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도 해보았습니다. 아들이 수년간 써온 일기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것인데 영화는 롬라이너 가족의 일상들을 가감없이 보여주죠. 영화 속 아들은 약에 찌들어 온갖 행패를 부리고 유명인인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언론을 통해 새어나가지 않을까 하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롬라이너와 아들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를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가감없이 영화를 통해 제3자처럼 드러내게 되면 마치 이것이 거울치료 같은 구실을 해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닉은 이 영화의 각본가로서로도 참여하며 중독이 얼마나 추한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인터뷰를 한 바도 있죠. 실제 부자 간 나눴던 진지한 대화들도 영화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특히 엔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말하는 네가 날 미워하더라도 살아만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은 아들을 향한 롬라이너의 복잡한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실제로 어느 정도 부자 간의 치유의 장으로 작용해 당시 롬라이너와 닉은 부자 간의 꽤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영화 자체로서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는데 약물 중독아들이 아버지와 화해한다는 전개가 뻔해도 너무 뻔한 클리셰라는 것이죠. 롬라이너 감독은 리버 피닉스 주연의 스탠바이 미 등을 통해 성장 영화 쪽에 있어서도 일가견이 있던 감독이었기에 어찌 보면 이런 졸작을 만든다는 건 자신의 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의 재활을 도우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감독하며 연출료조차 받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닉은 결국 약을 끊는데 또 실패, 부자 관계 역시도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됐습니다. 물론 특유의 폭력성도 재발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영화 개봉 후 단 1년 만인 2016년 닉이 누나와 함께 찍은 이 동영상을 보면 멀리서 짖고 있는 개를 향해 갑자기 분노를 느낀 듯 죽여버리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이 찍혀있죠. I'm gonna go kill that dog. 이 영상은 롬라이너의 사망 후에야 네티즌들에 의해 재조명되었는데 이 영상의 댓글에는 이렇게나 기회 가득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악마가 되어버렸다. 평생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던 남자였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일 살인마를 낳고 키우고 안아준 셈이네. 돈이 너무 많고 자유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다들 삶의 균형을 지키자. 저 개는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거야 등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현재 닉은 재판을 앞두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특수복 일명 터틀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24시간 내내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이 사건 자체도 큰 충격을 안겼지만 이 사건에 대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인이 된 롬라이너에 대해 공개적인 독서를 날린 것이죠. 트럼프는 SNS상에서 그에 대해 그는 트럼프 혐오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인해 죽었다고 남겼는데 마치 그가 죽어서 기쁘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롬라이너는 살아생전 트럼프에 대해 독재자, 거짓말쟁이, 광대 등으로 언급하며 공개적 공격을 해왔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땐 러시아가 개입된 선거 조작이다 하는 사회운동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그의 행보에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롬라이너의 사망 바로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조차 그는 우리나라에 매우 해로운 존재였다고 말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오늘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 롬라이너 가문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렸습니다.